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괴로워지는 변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자지나 호두 같은 기름진 씨앗이 장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 미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만성변비를 겪는 비율이 무려 30에서 40%에 달한다고 해요. 변비 환자 10명 중 4명이 70대 이상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장의 운동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씹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섬유질 섭취가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활동량까지 줄어드니까 장이 점점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어르신 변비는 젊은 분들의 변비와 성격이 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허비라고 부르는데 몸이 허약해서 생기는 변비를 뜻합니다. 과식해서 생긴 변비가 아니라 오히려 기력이 부족해서 밀어낼 힘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친 식이섬유를 무작정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고구마나 현미 같은 불용성 섬유질이 노인의 장에 부담을 줘서 복통이나 팽만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장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기름진 씨앗들이에요. 한의학에서 윤장이라고 부르는 작용인데 장벽에 윤기를 더해서 대변이 부드럽게 내려가도록 돕는 원리입니다. 그 윤장 작용의 대표 주자가 바로 자지예요. 자든 예로부터 신선의 음식이라 불릴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아왔죠. 본경봉원이라는 한의서에 보면 자든 달고 매끄러워 폐에 기를 보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윤장 효과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래는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장내벽을 코팅하듯 감싸주면서 대변의 이동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자래는 피놀렌산이라는 독특한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잣 속 식이섬유도 무시할 수 없는데 대변의 부피를 적절히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래 완화제 성분이 장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소 변비를 자주 앓는 어르신이라면 잣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잣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한 줌 정도인 약 10알에서 15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잣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 부담도 줄이고 영양 흡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뇌 모양을 닮은 견과류 호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두 한 컵에는 약 8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변비 해소에 탁월한 간식이 될 수 있어요. 호두의 진짜 강점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장내 염증을 줄여주면서 장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미국 농무부와 일리노이 대학 연구진이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장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의 운동 리듬이 정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배변이 원활해요. 호두 속 마그네스도 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호두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6알 정도로 반쪽 기준 12쪽이면 충분해요. 미국 농무부에서도 하루 약 28g인 한 주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두를 고를 때는 껍질째 보관된 것이 산화가 덜 되어 영양 손실이 적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깐 호두를 사셨다면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신선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자, 이제 잣과 호두 외에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또 다른 씨앗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건 들깨예요. 들깨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친숙한 재료인데 변비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한에서 의방압부에는 들깨를 걸러서 죽을 써 복용하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들깨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윤장작용을 해서 대장이 건조해지는 걸 막아준다고 하네요. 특히 대장점막이 마르면서 생기는 노인성 변비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들깨가루를 나물에 넣어 무쳐 드시거나 들깨죽을 끓여 드시면 맛있게 장 건강을 챙기실 수 있어요. 들기름 한 숟가락을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장벽을 매끄럽게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씨앗은 참깨입니다. 참깨를 구성하는 올레인산과 리놀산 같은 필수 지방산이 변비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참깨의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장 운동도 덩달아 활발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깨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볶아서 갈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통째로 삼키면 단단한 껍질 때문에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세 번째 씨앗은 요즘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아마씨예요. 아마씨 100g에는 무려 27g이 넘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변비 완화에 탁월합니다. 아마씨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까지 함께 지켜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다만 아마씨는 껍질이 매우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에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통째로 먹으면 소화 효소가 침투하지 못해서 그냥 배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하루에 한두 티스푼 정도를 갈아서 요거트나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면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씨앗은 물을 만나면 재처럼 변하는 신기한 치아시드예요. 치아시드는 물을 흡수하면 최대 12배까지 팽창하면서 젠 형태의 식이섬유 덩어리가 됩니다. 이 제시장 안에서 대변의 수분을 공급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아씨드를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해요. 물 없이 마른 상태로 드시면 오히려 장에서 수분을 빼앗아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 10배 정도의 물에 15분 이상 불려서 제 상태로 만든 뒤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요거트에 섞거나 스무디에 넣어 갈아 드시면 식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려드릴 씨앗은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비타민 E가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함께 작용해서 장의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다만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 10g 정도로 소량만 드시는 게 바람직해요. 6번째 씨앗은 마그네슨의 보고라 불리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 28g에는 마그네슬이 하루 필요 섭취량의 42%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마그네스는 장 근육을 이완시켜서 경련성 변비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의 기름 성분도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 역할을 해요. 이렇게 6가지 씨앗을 살펴봤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바로 좋은 기름과 식이섬유, 그리고 마그네슬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장벽을 코팅하고 대변에 수분을 공급하며 장운동을 촉진하는 3중 효과를 만들어내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윤조작용이 바로 이 원리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씨앗들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공복에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장벽에 기름막이 형성되면서 하루 종일 배변이 훨씬 수월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올리브유를 대신 사용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잣과 호두를 섞어서 한 줌 정도 준비해 두시면 편리해요. 하루 중 오전이나 오후에 나눠 드시면 급격한 혈당 변화 없이 꾸준한 에너지 공급도 가능합니다. 아마씨와 치아씨드는 아침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씨앗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내 유익균 증식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들깨가루는 나물 반찬에 넣으시거나 된장국에 풀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맥기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 속에 녹여내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리하죠.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름진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과다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 전체를 합산해서 하루 약 25에서 30g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은 칼륨과 인이 많은 견과류를 드실 때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도 오메가3이 풍부한 씨앗을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간과하면 안 되는데 처음 드시는 씨앗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반응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려요. 씨앗과 함께 수분 섭취를 늘려주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식이섬유가 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되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따뜻한 물이 장 운동을 더 잘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장 운동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해요. 식후에 가볍게 산책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장 건강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 복부 마사지도 효과적인데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잔이 자극을 받아요. 이제 실제로 씨앗을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잣과 호두를 잘게 부수고 들깨가루와 꿀을 섞어서 한 입 크기의 경단을 만들어 보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하루에 2-3개씩 간식처럼 드시면 맛도 좋고 장 건강에도 아주 이로워요. 아마씨 가루를 추가하시면 식이섬유 함량이 더 올라가서 변비 해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 다른 레시피는 호두 잣죽인데 쌀을 불려잣과 호두를 함께 갈아서 죽을 끓이는 방법이에요. 소화 부담이 거의 없어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죠. 이 죽에 치아씨드를 불려서 올려 드시면 식감에 재미가 생기면서 영양도 한층 풍성해집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장을 깨워주면서 하루의 배변 리듬을 잡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변비약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변비약에 의존하시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점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극성 하재를 오래 사용하면 장신경이 둔해져서 약 없이는 배변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한 자연스러운 개선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기름진 씨앗들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일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잣, 호두, 들깨, 참깨, 아마씨, 치아씨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이 8가지 씨앗을 기억해 주세요. 장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선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시면 변비 걱정 없는 편안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